안녕하십니까. 네, 건설업 전문 세무사 김유재입니다. 오늘은 건설업 일용직과 상용직 구분,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꼭 알아셔야 할 부분 위주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법상 1년 이상 근무, 이게 이제 상용직이라는 세법상의 정의입니다. 세법상 정의와 노동법상 정의가 다르니까 구별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세법상은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됩니다. 1년 이상 근무라는 게 이게 계속해서 완벽한 한 달을 다 채우지 않아도 5일씩만 일을 해도 전체 근무 기간이 1년이라고 하면 세법상 계속 근무자로 상용직으로 인정이 됩니다. 상용직으로 원천 징수를 해야 된다 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전환되니까 일용직의 원천징수 방법과 상용직의 원천징수 방법이 다른데 상용직의 원천징수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일용직은 원천징수한 다음에 분리과제로 끝나버리죠. 상용직은 원천징수한 다음에 반드시 연말정산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종합소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타소득이 있다고 하면 상용직의 근로소득은 타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 신고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그 달부터 상용직으로 원천징수를 합니다. 원천징수 자체는 이것은 연말정산과 이 부분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1년이 됐습니다. 22년 5월부터니까 23년 5월이 됐으니까 1년이 됐겠죠? 그래서 22년 소득은 일용직으로 끝나지만 1년이 되지 않았기 1년이 된 해가 언제입니까? 23년이죠. 그래서 23년부터는 5월 1일 날 상용직이 됐지만 사실 5월 달부터가 아니라 1월 달부터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근데 아까 5월 달부터 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원천징수. 연말정산은 그 해의 1월 1일부터 연말정산 대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말정산 대상이 된다는 것은 이 부양가족 공제 이런 부분에서도 소득이 일용직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부양가족 공제 등에서 상용직 근로소득 기준으로 검토가 된다. 또 고용증대세액 공제, 이게 이제 안 좋은 부분이지만 기업에 있어서는 좋은 부분도 있죠. 고용증대세액 공제라는 혜택이 있는데 이분들은 1년 이상 근무자는 고용증대세액 공제 대상의 상시근로자로 간주가 돼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록 일용직이었지만 상용직이 되면 그분은 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 대상이다. 일용직이었을 때는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또 당해 근로자에게 혜택이 되는데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 부분이 되는데 1년 이상 근무로 인해서 상용직이 됐다고 하면 소득세 감면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연도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도 알려드립니다. 자, 세법상 부분과 달리 세법상은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위주로 말씀드렸지만 노동법상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냐면 일단 노동법은 연차가 지급이 돼야 되겠죠. 또 연차를 쓰지 않게 되면 연차 수당이라는 걸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년 이상 근무를 했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연차 수당이 지급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1년 이상 근무자는 연차를 쓸 수가 있는데 미사용 시에만 연차 수당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참고로. 또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노동법상 퇴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총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1년 이상 근무했으면 근무 일수의 부분이 아니라 근무 기간이 1년 이상 됐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한 달에 며칠 정도씩만 근무를 했지만 1년이 채워졌다 그러면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해서 4대 보험신고, 일용직의 경우의 4대 보험신고와 상용직의 4대 보험신고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연금 및 건강보험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은 4대 보험은 여러분 주의하실 게 1년 이상 근무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자, 세법과 노동법상에서는 1년 이상, 세법과 노동법상. 세법과 노동법상에서는 1년 이상이라고 했지만 4대 보험은 1년하고 상관없습니다. 4대 보험이라는 게 뭡니까? 연금건강, 고용산재죠. 4대 보험은 1년 이상을 따지는 게 아니라
연금과 건강은 같이 가는데 1개월에 8일 이상 근무를 했느냐, 아니면 한 달에 220 이상 급여를 받았느냐, 그리고 그것이 연속 근무였느냐 라고 하는 경우에 연금건강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연금건강도 납부를 하게 된다. 고용산재의 경우에는 8일 이상 따질 것이 없이 일용직이라고 하면 고용산재에 해당이 되죠. 상용직으로 하면 고용산재에 해당이 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나 일용직은 일용직으로 고용산재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지고, 상용직은 취득상실의 형태로 취득상실의 형태로 고용산재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직은 고용산재 신고가 원래 그 건설업체 자체의 특이한 형태가 있죠. 그래서 하수구인 관리번호로 신고를 하든지 승인 하수구인으로 신고하든지, 원도급이라고 하면 원도급 자체가 이제 근로내역 확인 신고 패턴으로 해서 신고를 하시면 되고, 보험료는 또 보험료 신고로 하시면 되지만, 상용직은 취득상실의 형태가 죠. 그래서 여자대보험은 다른 형태를 취한다. 자, 그 다음에 근로계약서, 임금계약서, 임금명세서도 일용직의 경우는 일용직 근로계약서, 상용직은 상용직으로 쓰여져. 일용직에서는 보통 연장, 휴일근로 연차수당 부분이 명시가 안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일용직도 연장근로 할 수 있고 휴일근로 할 수 있고 연차가 부여될 수가 있기 때문에 1년 이상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명시해서 작성하는 것이 트렌드가 되겠다.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사후에 추가적인 임금 부담을 덜기 위해서 사용자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미리 세팅을 해놓을 수 있는 거죠. 임금명세서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매달 급여를 어떤 매달 아니라 매주 또 매일 받을 때에는 임금명세서를 무조건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들은 정리해보면, 세법은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 원천징수하는 방법이 상용직으로 바뀐다. 연말정산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원천징수는 그 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고, 연말정산은 되는 날이 속하는 1월 1일부터다. 좀 다른 부분이 있고, 연중대세액이나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1년 이상 해당이 됩니다. 노동법에 있어서는 연차수당, 퇴직금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 생긴다. 4대 보험신고는 1년 이상과 상관없이 1개월에 8일 기준이 연금건강 기준입니다. 고용보험은 1년 이상 상관없이 모두 대상 고용건강. 그러나 신고 방법이 다르다. 계약서는 이런 걸 반영해서 쓸 수도 있다. 임금명세서는 매달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보통 최소한 교부를 해줘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최소한 문자, 메일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까다로운 건설업 일용직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업 전문 노무사, 세무사 주임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